안녕하십니까. 계속정의 임명준입니다. 자, 19회차 목요 경주입니다. 자, 오늘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바람의 영향이 정말 스타트와 전술 운영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고 그렇게 매번 바람이 불어도 항상 그렇게 영향을 받고 배가 튀고 부담을 느끼는지 참 보는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합니다. 아무래도 저는 추천을 하고 경주를 지켜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주권 추천한 주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답답한 감이 큰데 더 경주 질적 면에서 좀 아쉬움이 느껴진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오늘 뭐 댓글 유튜브 댓글에도 써주셨지만 굉장히 아쉽고 안타깝고 또 열받는 그런 경주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목요일은 제발 좀 기능 넘치고 재밌는 경주가 많이 나오고 야유가 아닌 욕이 아닌 감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를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1경주 생각보다 오늘 한몫했죠. 늦발 아무것도 대끼리 팔려놓고 부진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화요일에 비해서 수요일날 호전세를 보였기 때문에 받아먹는 거는 하겠지라고 했는데 일단 안쪽에서 스타트가 나왔고 바깥쪽은 오히려 스타트가 안 나오는 까꾸로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영재도 찌르고 5, 6번도 찌르는데 필이면 또 안 좋게 봤던 또 김현덕이 또 거기서는 가고 난리 부르스였습니다. 유석현이 1코스를 만난 만큼 간과할 수가 없는데 경쟁 상대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바깥쪽을 안 보더라도 2, 3, 4 특히 김한석. 자, 김한석은 축으로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유석현과 이용세, 정세혁이 안쪽에서 반격을 한다라고 한다면 순차적으로 묶어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유석현이 스타트 부담을 좀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32번 모터가 이지훈도 1코스에서 그리고 최진혁도 안쪽에서 입상을 했던 그런 모터기 때문에 잠재력이 있다. 그리고 그때도 잘 뽑아 먹었기 때문에 유석현도 이 정도는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예 갈피를 잡기 힘든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래도 1코스니까 먼저 봐야 되는데 유석현이 아니라고 한다면 대안은 충분히 이용세도 있고 정세욱도 있기 때문에 4번을 놓고 가더라도 일단 후착은 3파전 신중한 접근이 요망되는 그런 편성입니다. 유석현이 좋으면 뭐 쌍승도 뒤집어질 수 있겠지만 유석현이 안 하는 순간 이용세나 정세욱도 주도권 또는 입상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대끼리 팔린 거 너무 믿었다가 또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경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죠. 정용진 74번 모터 어제 그렇게 칭찬을 하면서 이 모토로 이승일, 정승호, 김종민, 한성근까지 다 뽑아 먹었는데 정용진이 갑자기 소개양주가 77이 나오는 겁니다. 아침에 7호. 딴 선수들은 다 좋아지는데 정용진은 그대로의 더 늦은 그런 모습이고 자 스타트도 어중간하게 끊으면서 결국에는 4위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웃코스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용진을 대안이 있죠. 김현현도 있고 송은성도 지금 좋진 않은데 송은성도 있고 김도희도 있고 김태형도 오늘 기습으로 선두권에 올라섰는데 일단 말 그대로 복병으로 활용을 하시고 일단 바깥쪽 휘감는 선수들이 없습니다. 자 김현현도 아웃코스고 조영진도 스타트를 0.2대. 자 권명호가 욕심을 낸다라고 한다면 기습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목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아니다라고 한다면 또는 제가 예측하는 최악의 그림은 이제 권명화 인빠지기를 하려고 하는데 김태형이 달라드는 겁니다. 그때 공간이 열리면서 김도희가 찔러가던 그림. 한머리 한 번 넣고 쌍승 뒤집기. 충분히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형이 뭐 찌르려고 기다린다라고 한다면 김도희가 어렵겠지만 권명호를 넘어가려고 달려드는 순간 공간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변수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편성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축이 있거나 또는 입상 후보가 갈리는 그런 편성이 맞고 또 이런 애매한 편성도 중간중간에 있기 때문에 요 말씀드린 요 주권 요 편성들에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자 일단 여기는 이제 유해강이 좋은 모터를 배정받았죠. 금손이라고 최근에 소문난 유해강입니다. 좋은 모터는 싹 다 한 번씩 거쳐간 유해강. 그래서 점수도 6점대로 두둑하게 올려놓은 유해강인데요.
자, 그냥 낙승을 기대하기엔 좀 찝찝합니다. 자, 휘감기를 기대한다라고 한다면 사제준이나 김창규, 강현길 쪽에서 바깥쪽에서 찾는 것이 바람직한데, 자, 박성문이 지금 플라잉 복귀 이후에도 스타트를 빵빵 끊어대고 있습니다. 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등급은 플라잉 헤더 B2, 지금도 B2. 자, 후반기를 B2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미련 없이 사고점을 낮추고, 그리고 주전부를 피할 정도의 성적을 내면 전반기는 성공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타트를 끊어야 점수가 나고 사고점이 깎이니까 승부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스타트를 끊는 순간 유희강은 찌를 수도 있습니다. 자, 넘어가기 어려운 스타트를 끊을 수도 있고, 박성훈이 또 인 빠지기를 좀 합니다. 오늘도 스타트를 0.13 끊으면서 기습에 나섰습니다만 진로가 막혔죠. 유희강이 방심하고 어중간하게 찌르고 들어가면 박성문한테 일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묶어가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유희강 자체가 밥상을 차려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안쪽에서 반격에 나서 박성문의 가능성을 먼저 타진해드렸습니다. 자, 4경주, 5경주 세트로 묶어서 오늘 현장 추천 경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 누구 하나 쉽게 빼기가 어렵습니다. 이지은도 오늘 입상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변수 정도로 내려놓으시고, 자, 모토존 한종석이냐, 자, 기습 85 모터를 다시 받은 이태이냐, 자, 역습에 나서 김보경이냐. 오늘 또 김보경도 실망을 했죠. 오늘 첫 경주. 자, 한진을 제가 큰맘 먹고 가져갔는데, 제 그 선입견, 자, 고집 때문에 이진우를 빼버렸습니다. 1, 2, 3을 1, 2, 3을 잡았는데 원래 4번을 해야 되는데 이진우가 인코스가 아니라고 한다면 쓸데가 없다라는 그런 제 아집 때문에 빼버렸고 3을 잡았는데 2번은 또 어중간하게 3번도 어중간하게 오히려 4번이 붙어 들어와서 동반 입상하면서 1번을 놓고도 제대로 뽑아 먹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김보경이 좋았고 훈련에서도 직선발이 좋았기 때문에 눈여겨봤는데 어차피 전술은 찌르기죠. 정인교가 휘감아 준다면 김보경이 유리한 전개를 만들어갈 수 있겠지만 공간을 오늘처럼 하루 종일 기다리면 어렵습니다. 정인교도 자기 밖으로 챙기기 어렵습니다. 왜? 스타트를 최대한 안전하게 끊고 있기 때문이죠. 플라잉 할까봐. 자, 그렇다고 한다면 코스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이동준과 이태희가 일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혼전이라고 보시는데 1번과 4번을 먼저 보는 그런 전략을 해드리겠고, 자, 이들을 상대로 2번 정인교와 또 추격할 수 있는 한종석이 선두권에 올라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합이 좀 잘 필요한데 1번을 놓고 갈 것이냐, 1번을 놓고 가면 6번이 좀 멀기 때문에 안쪽에서 끊어 가는 전략이 필요하고, 안쪽에서 어중간하게 2, 3번이 어중간하게 뜨면 이태희가 또 기습에 나서면서 머리를 친다면 4 놓고 1, 6으로도 마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최종적으로 현장에서 자, 음성과 문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선택이 어렵습니다. 줄 잘못 쓰면 아주 아작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5경주는 더 어렵습니다. 자, 가장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탈출구가 있습니다. 일단 액면상으로는 기록이 빠르게 나온 김경일의 자, 1코스 김경일도 유일하게 자력승부되는 게 1코스죠. 오늘도 스타트를 끊고 그냥 흐지부지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1코스라면 해볼 만하고 이재학이 오늘 기록이 괜찮았는데 이재학은 한 개도 안 잡히고 서희로 잡혔죠. 자, 그만큼 이재학은 전형적으로 인코스 승부형이고 찌르기 의존도가 높습니다. 스타트도 굉장히 안전하게 끊고 자,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김경일이 허접하기 때문에 이재학이 머리를 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지만 내일 아침이나 소개항주까지 보고 나서 이게 호전세가 보이지 않는다. 확실히 강하다 느낌이 없으면 아예 빼고 갈 겁니다. 빼고 일단 김경일을 보더라도 김승택이나 한진, 이태학을 약하게 보기 때문에 김승택이나 한진을 보고 이재학하고 곽현성하고 겁나 친한데요. 친한데 뭐 이런 거는 뭐 경륜도 아니고 연대가 이런 게 아니고 자기 살기 바쁜데 곽현성 권위력의 약세를 활용해서 곽현성이 날라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재학을 아예 안 보면 변수로 6번을 보면서 일단 기본 전략은 1놓고 가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플랜 B를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거는 김승택입니다. 모터가 좋습니다. 모터가 좋은데, 자, 김경일의 장점이자 약점은 스타트 난조입니다.
빠를 때는 겁나 빠르게 끊고 늦을 땐 어저스트 빡! 안 해도 되는데 빡 합니다. 그럼 이재학도 틈타임 놓칠 거고 그럼 김승택이 직접 감아 버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김경일이 뒤늦게 인빠지기를 하더라도 휘지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3번을 대안으로 활용하는 그런 전략이고 3번을 세게 본다면 4, 6번을 묶어 가서 배당을 노리는 그런 작전도 세워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대를 현장에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편성이기 때문에 더 맞추고 싶은 그런 욕구가 강한 그런 편성입니다. 심상철이 오늘은 심상철이 2차에 그쳤지만 다시 한번 욕심을 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바깥쪽 챙기기가 어렵습니다. 본인 살기 위해서 급급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죠. 1코스를 잘 타는 최영재에 모토존 이이동에 모처럼 입상을 하고 있는 이진우까지. 이진우가 인센터 안쪽 1, 2, 3코스가 아닌 4코스에서 입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승부를 했단 말입니다. 자, 심상철이 직접 뭐 턴스피드 살리거나 휘가마 찌른다라고 해서 어떻게든 만들어 간다라고 하겠지만 일단 휘가마야 5번, 6번을 불러드리지만 휘지로 가는 순간 바깥쪽은 아웃입니다. 자, 이 휘지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다 스타트를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휘지 가능성 보고 안쪽을 순차적으로 묶어가는 전략 권해드리겠고 자, 대안은 자, 심상철이 또 2착으로 내려앉는 그림 자, 1코스를 잘 타는 최영재가 주도권을 잡는다고 한다면 쌍승이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2번, 3번이 4번을 막아주면 최영재가 편하게 인빠지기를 할 수 있다. 쌍승을 조심스럽게 뒤집어보는 전략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7경주입니다. 자, 김민준을 축으로 가져가는 편성입니다. 일단 김민준 정도는 이제 초록펜을 줄 수 있겠고 나머지 선수들은 자, 이제 여기도 이승희를 축이고 자, 김웅선을 축으로 가져가는 편성입니다. 임태경이 오늘 레이트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음성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플라잉은 얄짤없이 그냥 제재입니다. 제재인데 레이트는 심의를 한번 합니다. 출주 제외됐죠. 그리고 출주 제외됐고 환불도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심의를 다시 하는 것은 이제 부유물이 있어야 됩니다. 부유물. 자, 결과도 나왔지만 펠러를 까봤을 때 아무것도 없으면 레이트를 맞습니다. 그대로 제재를 맞지만 부유물, 자 수초 또는 자 그 뭐죠 소파장치의 비닐 있죠. 자 어떻게 싸고 있는 그 빨간색 소파장치의 천이 겨울에 얼어서 터졌을 때 그게 바닥에 가라앉다가 소개양주하고 뭐 구조정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끌어올려져서 펠러에 감겨서 부유물이 이렇게 있다. 이게 발견되는 순간 면책입니다. 그래서 임태경이 면책으로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모터가 받쳐주지 않고 있죠. 물론 이게 정비를 잘해서 스타트를 때려서 김민준을 찌르게 만든다고 한다면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기록이 안 나오고 스타트도 매가리가 없다라고 한다면 김민준이 기다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감으면 장영태, 기광서 두 선수가 최인원도 있지만 오늘 최인원 마지막 경주 자, 막내라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단독으로 나왔으면 빨리 턴 스피드를 해서 빨리 나갈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초동 도는데 2박 3일 걸리니까 이미라 갖다 박아버리죠. 나는 상상도 못하는 결과를 보고 동영상을 봤는데 와 어떻게 또 3번 4번은 또 그것도 구경하고 앉았습니다. 정말 이게 이런 꼬라지를 보여주나라고 싶을 정도로 좀 답답했는데 더 노력하면 되죠. 막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막내니까 그럴 수 있는데 두 번 실수하면은 안 된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경험을 쌓아서 앞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원하게 갈 때는 시원하게 가야 된다.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기습을 할 수도 있지만 어제 못한 거 오늘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옆자리에 장영태 기광서가 유리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전공법 김민준을 인정하면서 전공법을 권해드리겠고 8경주는 어쩔 수 없이 이승희를 보는데 나머지 선수들이 다 찌르경입니다. 다 전부 찌르경이기 때문에 1코스를 잘 타는 이승일 그리고 모터 66번도 타봤다. 네, 이 점도 2점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9번선이 오늘 온라인에서 1등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박진서에게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딴 때 같으면 5번을 가져가는 것이 정석이죠. 근데 분명히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정경호가
옆자리에서 오늘 3창만 2번 했는데 입상, 오늘은 입상이다. 자, 다시 한번 공간을 노리겠고, 한운도 좋은 모터를 앞세워서 1코스는 자, 머리까지 자, 김흥선이 좀 아쉬웠는데 붙어둘 게 아니라 찔렀어야죠. 찔렀어야 되는데 멍청한 짓을 했습니다. 자, 판단 미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운도 다시 한번 입상권을 모터바를 앞서서 노리겠고 9번 선도 공략을 하기 때문에 5번이 뒤늦게 오늘 짧은 찌르기로 뭐 의도대로 들어갔지만 쉽지는 않다. 스타트도 그렇고 그래서 안쪽에 2번, 3번, 4번 중에서 선택하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후차권은 혼전 양상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요망되고 배당을 노린다라고 한다면 3번 넣고 이변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구경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흥선. 자, 그걸 꼭 감았어야 됐나? 물론 스타트가 본인이 더 빨랐다라고 생각이 조금 더 빨랐기 때문에 감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한운이 1코스를 잘 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일 줄였고 저도 책에 저만 2일로 단방으로 잡았는데 1, 2로 떨어졌지만 다시 한번 욕심을 낼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정영진 앞선 경주에서의 움직임과 모터 기력을 좀 체크한 다음에 선택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초 1번과 2번의 우승 경쟁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영진이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1번의 우세를 점치면서 2번의 동반 입상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고 2번이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정말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김기아는 모르겠지만 조규택, 김동민, 유석현까지 다 김기한도 배당을 줄 수 있겠죠. 좋은 배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는데 기량은 5번, 6번이지만 자, 주목하고 있는 전력은 4번입니다. 4번 조규태. 왜? 훈련에서 좋았다. 훈련에서 좋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김흥선 놓고 순위권의 변수를 놓는다고 한다면 조규태를 조심스럽게 권해드립니다. 10경주입니다. 10경주는 크게 김현영과 박원규의 우승 대결 구도입니다. 김윤현이 이번 주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박원규도 실전에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선두권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오상현, 최재원 세지 않고 나병창, 이민아 또한 자력 승부가 부족하고 박원규가 밥상을 차려주기 때문에 5번, 6번은 4번을 세게 본다면 같이 묶어볼 수 있는 전력인데 1번을 놓고 간다면 쉽지 않죠. 1번을 보고 간다면 그냥 단방으로 묶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자, 4대가리로 뒤집는다라고 한다면 5, 6번도 함께 가져가야 되는 그런 편성입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 마지막 선택을 하기까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 선택은 자, 김윤현에게 한 표를 던지면서 1사로 단방을 들어가는 그런 편성입니다. 11경주입니다. 여기는 김종민이 오늘 정말 방심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매너리즘의 최대치를 보여줬는데 다시 한번 이제 우승을 향해 모터가 15번인데 이걸로 유해강도 손재민도 다 머리 쳤는데 머리 한번 못 치고 가면 정말 개망신이죠. 자, 욕심을 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나 휘감는다라고 한다면 바깥쪽이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안쪽에 김현덕 28번 모터를 다시 받았고 김창규 98번 모터도 좋기 때문에 과연 휘감을 수 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과 같은 정신 상태로 김종민이 1, 2번은 씹어 먹을 수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김현덕이 스타트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모습이고 그때와는 좀 다르게 그리고 김창규도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보고 묻어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김종민이 기습에 나선다라고 한다면 저는 바깥쪽에서는 정주영과의 동반 입상을 가장 먼저 점치겠고 자, 김현덕이 스타트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좋아질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2번 1순위 2순위로 함께 묶어가는 전략 보내드립니다. 일단 물론 이용세나 권명호도 날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날아 들어올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아웃코스 운영에 좀 취약한 전력들이고 정주현이 생각보다 괜찮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3 놓고 간다면 2번, 4번을 현재로서는 압축하고 싶은 그런 편성입니다. 배당은 뭐 쌍승이 뒤집히거나 김현덕이 덜 팔릴 수 있는 김현덕이 머리를 쳤을 때 배당을 줄 수 있겠고 자, 김현덕, 김창규 최악의 시나리오는 쌍승 뒤집기는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1번, 2번, 3번이 무리하게 경쟁을 하다가 공간이 뚫린다. 그러면 오늘도 제가 살짝 노렸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문자나 음성 선택하신 분은 정주현이 배당의 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주현 자 전공법으로 가더라도 정주현을 꼭 넣고 배당 노리더라도 정주현을 넣고 가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경주입니다. 12경주는 자, 일단은 강현길과 이태근의 경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김종목은 지금 모터가 안 좋고, 자, 박서리는 좋은 모터를 앞세워서 오늘 연신 붙어돌기를 시도하는데 다 2번 정한테 까였습니다. 붙어돌기를 하다가 두 번 다 결국엔 아무것도 못했는데 다시 한번 좋은 모터를 앞설 거라는 생각에 이렇게 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순위권의 변수로 저는 박서리보다는 김태규를 가능성을 타진해 드립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5번도 아웃코스 좀 취약하기 때문에 5번 스타트에 맞춰서 4번도 치고 나온다고 한다면, 자, 이태근은 분명히 안쪽을 압박하려고 할 겁니다. 몰아줬을 때 역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뼈맛 찌르기를 좀 하죠. 자, 가능성을 다진해 보면서, 자, 배당은 김태규를 배당으로 보는 그런 전략을 보내드리겠고, 자, 원론적으로 자, 이 경주처럼 자, 강현길이냐 이태근이냐, 여기는 그나마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후회가 없는 그런 선택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는 야, 강현길 이태근, 딴 때 같으면 무조건 이태근입니다. 강현길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태근인데, 이태근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강현길 볼 거면 어중간하게 보지 말고 대가리로 보자. 자, 13 그리고 4번, 6번 순으로 투자하는 전략을 보내드립니다. 김태규를 요지의 선수로 평가하는 이경주였습니다. 네,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여기도 음, 일단은 좋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자, 빡빡한데요. 일단 같은 시속이라고 하면 안쪽을 먼저 보면서 접근하는 그런 전략 보내드리겠고, 저희가 기대 이상의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상 후보로 묶어 봐야 되는데, 좋은 모터를 잡은 한종석이 인코스 인 빠지기는 좀 하죠. 스타트에서 서희를 이겨내야 되는데 한종석도 바짝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축은 한종석을 넣고 가장 먼저 서희를 묶어가는 전략 보내드리겠고, 김경일이 어중간합니다. 지금 승부 타임에 실전 감각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선수들 중에서는 민영건 그리고 홍기철 4번, 6번을 놓고 안쪽 선수들과 1대가리 1, 2, 4, 6, 2, 1, 4, 6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전략을 보내드립니다. 자, 배당을 자, 홍기철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댓글 중에 하나가 홍기철이 대가리를 쳤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자, 유튜브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자,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고, 자, 이런 것을 기본으로 본인의 주권을 만들어 가십시오라고 매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은 잘 아실 텐데요. 저는 현장에서 1놓고 갔습니다. 왜? 갑자기 소경주가 68이 나왔습니다. 68. 그리고 1코스가 그때 계속 좋은 모습을 보였던 1코스에서 다 주요했기 때문에 노려봤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잘 뽑아 먹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잘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처럼 자, 일단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서 유튜브를 활용하셔야지, 이게 정답인데 너는 왜 또 그런 얘기를 안 하냐 뭐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죠. 어, 기반으로 삼고 이러니까 흐름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말씀 안 드린 선수들이 배당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다시 한번, 그렇게 역공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활용을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기 때문에 일단 흐름을 보시고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한종석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서희에 먼저 묶는다는 걸 말씀드렸고, 홍기철이 오늘도 소경주로 6-8 끌어내면서 배당을 줬는데, 홍기철은 오늘 보신 것처럼 붕붕 전속턴만이 답입니다. 김도희도 찌르경이고 김경희도 찌르경이고 민영건도 공간을 노리기 때문에 6번이 달려든다라고 한다면 배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컨디션을 체크하시고 가능성을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14경주입니다. 심상철이 여기서는 해주겠죠. 자, 박민성이 약하니까 공격적으로 주도권을 잡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역시나 정인교, 유해강이 정세혁보다는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개인적으로 찝찝한 게 정세혁이 아니고 원영관입니다. 자,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정주현으로 갈 거냐. 자, 김윤현이 축으로 팔리는데, 자, 원영관도 기습이 가능하고 안쪽에서 싸우면 5번이 역습을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역습이 실패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끼리로 팔린 김현현이 아니라 1-3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자,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원영관, 자, 오늘만 살듯이 스타트를 한다. 주선보리가 이미 2번입니다. 그리고 등급은
FB2입니다. 아까 박성문처럼 미련 없이 플라잉을 하더라도 사고점만 관리하고 점수만 유지하면 되기 때문에 미련 없이 스타트 승부에 나서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터도 괜찮고 일단 전속으로 붙어돈다라고 한다면 또 휘감아 찌른다라고 한다면 일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끼리는 유해강으로 팔리겠죠. 하지만 변수나 삼복승에서 좋은 배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만 사는 5년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15경주입니다. 2인이 송효석을 대신해서 퇴소한 송효석을 대신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자 크게는 혼전이라고 보시면서 접근해야 되는데 1코스의 2인의 선전을 기다릴 것이냐, 모토존 기광서냐, 찌르는 김지영보다는 그래도 페이스가 올라온 박종덕. 자, 이작 약하게 본다고 그랬죠. 이동준도 아웃코스기 때문에 일단 크게는 좀 더 좁혀보면 3파전으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자, 박종덕이 승부가 걸렸다고 한다면 어떻게든 선두권에 올라서는 만큼 4번 넣고 안쪽 선수들과 묶어보고 싶지만 자, 아까 1코스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진우를 2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블랙박스에 써놓은 것처럼 1코스가 아니면 쓸모가 없습니다. 2인 정말 제일 입상이 잘 나오고 믿고 쓸 수 있는 데가 1코스밖에 없기 때문에 스타트 승부해라. 그러면 된다. 다 찌르경이니까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2인의 선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놓고 순차적으로 가는 그런 전략을 보내드리면서 1순위로 먼저 노리고 그 다음에 박종덕을 대비책으로 차선책으로 공략하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려운 요즘에 아주 온라인 어렵죠. 편성도 어려운데 저희도 편성이 어려운데 일단 어르신들이나 경쟁을 잘 모르고 접근하신 분들은 얼마나 편성이 더 어렵겠습니까? 추리도 어렵고 그리고 편성을 어렵게 해서 추리를 힘들게 했는데 경주는 개판이고 특히나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기록 파일 1, 2차 기록 보여주죠. 이거 다르고 사전 스타트 다르고 오늘 9번선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6번 송근성이 안 나오고 이지은이 나오면서 결국엔 모태끼리로 가졌지만 그 주권에도 없었던 이지은이 나왔고 자 그리고 결과가 다르다는 얘기는 마찬가지로 마지막 오늘 17경주처럼 페인원 복댕으로 나왔는데 선회를 못해서 튕겨나가 그리고 찔려 쌍승이 뒤집혀 3, 4번은 입상으로 팔렸던 3, 4번 특히 곽현성 또 삽질에 돌아버립니다. 아주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집중을 안 하니까 그런 거죠. 자, 책임감이 없이 그래놓고 욕하면 또 뭐라고 하고 선수들 욕하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일단 16경주 들어가면 일단 처음에는 이승희를 좀 괜찮게 봤기 때문에 그때도 66번 달할 때도 괜찮게 봤는데 제가 경정 톡톡에도 얘기할 정도로 역시나 좀 생각보다 좀 백면만 빛 좋은 개살구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김민준을 믿고 가겠습니다. 김민준을 축으로 가는데 이승일이 안쪽을 제압하고 김민준이 안쪽을 찔러주면 4-3으로 끝날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근데 김민준하고 이승일하고 차이가 좀 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소 반정에서 많게는 한정까지도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기다릴 이유가 없이 감겠죠. 감으면 5번, 6번이 3번이 아예 부러지고 5번, 6번이 선두권에 올라서는 그림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사전 스타트 시 3, 4번의 가속력, 경쟁력을 보시고 3번이 살 거냐 아니면 또 4번에게 일격을 가할 거냐 아니면 아예 무너질 수 있냐 요거를 좀 선택하시면서 접근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김민준을 축으로 가져가는데 일단 도전 세력 선별이 조금 까다로운 그런 편성입니다. 그리고 17경주는 더 어렵습니다. 일단 임태경은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아까 레이트까지 나왔던 상황이고 김승택은 온라인이 그렇게 좋게 나오는 스타일이 아니고 자, 강지환이 생각보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빠르진 않죠. 빠르진 않아서 여기도 체크를 해야 될 게 자, 이진우와 박진서 여기 김웅선이 나올 텐데 2번, 3번보다 1번이 얼마나 걸어줄 수 있느냐, 못 거느냐 요거에 따라서 흐름이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못 건다. 1번이 못 건다. 그러면 2번이 휘감고 3번이 찔러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3번이 1번 때문에 짧게는 못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2, 3과 그리고 6번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자, 두 번째 그림은 1번이 치고 나와서 2번이 어중간하게 뒷복을 치는 그런 상황이고 둘이 선회가 밀린다라고 한다면 3번이 오늘처럼 턴마크를 짧게 돌아 나와서 안쪽을 파고 내선 잡는 그림 3대가리 그림입니다. 이거는 2머리, 이거는 3머리.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림이고 2, 3번도 어중간하고 6번이 쭉 나온다. 그러면 6대가리가 왔다고 마지막은 3번은 6대가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그림을 생각해 보면서 접근해야 되는 그림입니다. 일단 확실하게 강제한이 그냥 묻힌다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사전 스타트를 보고 선택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도 어제 말씀 부탁드린 것처럼 구독 부탁드렸더니 또 조금씩 늘고 있고 좋아요도 다시 한번 괜찮게 보셨다고 한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주권을 압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참고 자료로 사용하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도 목요 경주도 좀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또 배당도 좀 괜찮은 게 나온다고 한다면 좀 잡아낼 수 있도록 좀 더 집중을 하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집중력을 좀 더 끌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목요일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